정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시키고 여행 경보도 높였는데요. 그제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나와 있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어제 정부 발표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90일 동안은 비자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또 사증 발급의 문도 높였습니다.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발표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까지 특별 입국 절차를 중국에만 적용시켜 왔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별도로 마련된 입국장을 거쳐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게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높였습니다. 기존 1단계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높여서 국민에게 가급적이면 지금 일본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도 제한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 네 곳 중에서 일본발 항공편이 오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제일 한국인들의 불편등을 감안해서 공항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조치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봐도 정부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상당히 문턱을 높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강경한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죠. 수출 규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민 558만여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일본의 의도입니다. 예. 일본이 그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를 결정한 건 국내 방역 문제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초치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평가하고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우수한 검진 능력 그리고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즉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 거죠. 일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국내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부도 외교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나 또 제한 조치를 한 국가가 102개 정도 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조치를 취했는데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왜 일본에만 이런 맞대응 조치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호주는 이보다 더해서 한국발 입국자들의 전면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과 호주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일본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그 나라의 방역 능력과 감염 현황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는 나라와 수긍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역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의 각 지방의 경우 입국 제한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관계자는 특히 한호주 관계나 한일 관계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신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치가 뭐 언제 어떤 식으로 풀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연하게 하는 등의 일본 정부의 변화된 기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제 발표한 조치를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부터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민들의 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우선 일본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이번 달 말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일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일 0시부터 효력이 정지되지만 말 그대로 31일 이후 4월부터는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번 입국 제한 조치 기간에 갱신도 가능하게끔 설정해놔서 조치가 완전히 풀리는 시점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일본이 향후 취할 조치들을 주시하면서 제한 조치의 기간 등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한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또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조치의 완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임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